자, 세 번째 시간. 이제 신라와 가야입니다. 신라와 가야.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나도 말이 빨라져. 왜냐면 빠르게 끝내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긴 하는데 혹시나 잘 안 들리거나 아까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럴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틀려도 목소리 크게 한번 답변해봐. 그래야 안 졸려 또.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인 점. 여러분들 힘들죠? 7교시까지 다 하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영상 촬영하는 게 부담도 되고 선생님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다른 방과랑 겹치는데 뭐 행사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도 여러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내가 용기 내서 촬영하는 겁니다. 용기 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신라죠. 누가 만들었어? 박혁거세.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진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성시 하려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같아. 여러 그 건국신화 보면 아래에서 무지하게 태어납니다. 아래에서 태어나. 이게 그 당시 유행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행이지 않았나? 박혁거세가 만듭니다. 신라. 처음에는 이름이 신라가 아니에요. 만, 진한, 변한 중 그 진한 중에 조그만한 국가 사로국이었습니다. 사로국. 사로국. 오케이? 처음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연맹왕국이죠. 여기도 왕권이 별로 안 세다가 점점 왕권 세지는 고대국가로 가겠죠. 고대국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로 가겠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박씨, 석씨, 김씨가 2, 3세기 동안은요, 돌려서 왕합니다. 이 돌려서 왕하는 건 왕권이 약하다는 거죠. 박석김이 교립해다, 교립체제다, 돌아가면서 왕이 된다 해서 연맹왕국이 아직 냄새가 물씬 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신라의 대표적인 왕, 내물왕이 나오죠. 자, 내물왕 4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입니다. 이 양반. 그럼 이 양반이랑 같이 있을 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럼 내물왕 보면 첫 번째, 이 내물왕이 우리는 쉽게 내물왕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겁니다. 족장이란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여러 명칭들보다 마립간이라고 쓴 이유는 훨씬 더 중앙 집권적으로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거서간, 차차음, 이사금 뭐 이런 왕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물 왕부터 내물 마립간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거는 왕권 강화의 과정입니다. 오케이? 마립간보다 더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라고 칭호를 쓰는 거죠. 자, 마립간 칭호 썼고요. 이제 석씨, 박씨는 왕국 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김씨가 다 해먹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김씨, 오케이? 경주 김씨. 그 다음에 외가 침입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 그리고 여기다 좀 더 연결시키면 호명 그릇에도 이런 게 써 있다는 거. 오케이?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무랑 시기에 마립간 김씨를 통해서 조금은 연맹왕국 체제를 벗어나고 중앙집권 체제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외가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줬구나. 같은 시기 연결시킵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힘들게 조용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다시 복습하면 백제의 내용 보면은 아까 나제 동맹을 2번 맺잖아요. 433년, 그 다음에 493년. 특히 493에 있었던 동성왕과 소지 마립 간의 동맹은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5세기에 있다는 거고 선생님 일부러 뺐습니다. 앞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6세기가 옵니다. 이제 전성기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죠. 지증왕이 먼저 길을 닦는 거야. 전성기를 하기 위해서. 자, 지증왕 때 국호를 사로국이 아니라 신라로 씁니다. 신라. 그 다음에 마립간 아니라 뭘 써? 왕. 중국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가져옵니다. 훨씬 더 마립간보다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우상국 지금이 어디일까? 울릉도. 옆에 독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독도도 이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우상국을 정벌을 하는데 그때 장군 이름이 이사부입니다. 그래서 사료 보면은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우산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때 이때부터 시작점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시전. 자, 이게 뭐냐면 동시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시장이 있을 때 그 기록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시장.
그럼 동쪽에는 시장, 뭔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 행위를 할 거, 사고 파는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거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는데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동시전이라고 하는 당시 지증왕 때 동시를 관리하는 그런 동시전이라는 관청이 기록에 있습니다. 지증왕 때. 오케이?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가 있으면 어디도 있을까? 서시, 남시도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와요. 효소왕이라는 왕 때 서시, 남시도 생기고 그럽니다. 오케이? 동시전. 그 다음에 순장이 뭘까? 순장 뭘까?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노비들도 같이 묻어버리죠. 이거 참 되게 비인간적이잖아. 동물한테도 요새 그렇게 안 하죠. 이때 순장이 없어져요. 순장이 없어집니다. 이거 너무 비인륜적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한데 그 생 사람들을 못으로 죽여. 그러니까 순장이 없어진 기록이 지증왕 때 있고요. 우경이 뭘까? 농사를 지는데 뭘 쓸까? 소, 우경. 이때 기록에 처음 있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기록에 최초로 지증왕 때 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밭을 갈고 논을 갈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소가요, 말을 안 쓰고 소를 쓴 이유는, 말은 막 빨리 뛰는 거 이런 건 잘하는데 지구력이 좀 부족해. 소는 힘 세게 해서 막 천천히 하잖아. 그래서 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이 보이면 누구로 가면 돼? 지증왕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6세기가 시작되는 타이밍에 지증왕이 신라의 기반을 갖고, 그 다음 신라의 기반을 다시 한번 닦은 사람이 법흥왕입니다. 이 법흥왕은요, 법이라고 하니까 보통 율령해서 우리가 암기하긴 하는데, 이 법은요 불교를 뜻합니다. 불법할 때 불교를 흥하게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불교 수용하고 이차돈 순교비, 여러분들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우리 기록에 있어요. 법흥왕한테 불교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왜 믿어? 하니까 불교를 부처님 불교를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목을 쳐서 흰피가 나오면 불교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법흥왕이, 네가 네 말이 그냥 네 목숨을 그냥 그렇게 깎는구나 하면서 목을 쳤더니 진짜 흰피가 나왔대. 설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를 흥하게 한 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병부, 이게 기록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국가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뜻이에요. 국방부입니다. 지금의. 결국 그 당시에는 삼국시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 이런 것보다 병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담당하는 병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여러 부서들이 생겨. 집사부, 위화부 이런 부서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신문왕 때 14부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 그 시작점이 병부, 법흥왕 때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방부니까 병부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등,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귀족 중에 최강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왕은 이제 귀족이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가 된 거고, 귀족 중에서는 상대등이 으뜸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건원, 법흥왕도 연호를 썼습니다. 자기가 황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국가가 잘 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어디 없애버렸어? 금관가에 없애버립니다. 금관가에 아예 없앤 왕이에요. 법흥왕 때 금관가에 없앴고, 대가야는 누가 없앴어? 진흥왕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야는 문 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증왕과 법흥왕이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으니 진짜로 전성기를 달리는 사람은 누구?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전성기 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신라 무지하게 올라왔죠? 신라가 결국에 쭉쭉 누구를 배신하고,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성을, 즉 항구를 확보하면서 이제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신라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고구려 아닌 백제한테 받아들여야 됐거든요. 이제 당항성이라고 하는 한강유역을 확보한 다음에 항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중국에 직접 교역 가능합니다. 오케이? 진흥왕시.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영토를 신라가 차지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순수비라는 비석들이 발견됩니다. 순수라는 게 뭐냐면요, 왕이 정복지 가가지고 백성들 민심 잡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그 순수인데,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왕이 직접 돌아다니는 게 순수인데요, 그 순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순수비입니다.
달달달 외울 필요 없지만 들어는 보셔야 돼. 마울령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여기 창령비, 북한산비, 이런 네 가지 비가 결국에는 진흥환 순수비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다시 판서로 돌아갑시다. 자, 순수비를 만들었고 화랑도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화랑도를 개편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제 기반을 한 사람입니다. 엄친아라고 선생님 맨날 얘기했었죠. 엄친아. 화랑도 엄친아. 그 다음에 한강유역 확보했고 당항성. 아까 보셨죠? 중국과 직접 교육 가능해졌고 그 당시 누구? 백제의 성왕과의 싸움.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고요. 잘 나갈 때 역사책 써야 돼 안 써야 돼? 국사. 거칠부란 인물을 통해서 국사란 역사책을 씁니다. 아까 백제는 근초고왕 떴던 책 이름이 뭐였어? 서기. 서기. 여기는 국사. 그 다음에 연호를 씁니다. 잘 나가기 때. 자신감의 표현이죠. 개국. 건원, 개국. 오케이? 이때가 신라의 전성기. 이 전성기를 타고 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 신라가 한국통일하는 거죠. 자, 그럼 한국통일 과정까지 한번 볼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6세기 잘 나가다가 이제 우리 고구려 걸 다시 생각하면은 중국이 수나라가 침입한 것도 고구려가 막아주고 당나라의 침입도 고구려가 막아줬죠. 그런 상태에서 고구려가 좀 약해지기 시작한 거야. 수나라랑 당나라가 얼마나 강한 국가인데 그거 막는 것 자체가 국가가 쇠약해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백제 의저왕이 대야성을 점령해가지고 신라를 위기에 빠뜨리죠. 아까 대야성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라가 누구랑 동맹을 맺은 거야? 당나라랑 동맹을 맺은 거죠. 이때 그 동맹을 맺으러 갔던 사람이 김춘추고 후에 이거를 공으로 해서 왕으로 즉위했고 그 사람 이름이 무열왕입니다. 오케이?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당연합을 만들게 되고 어디부터 없애? 백제 660년. 그 다음에 어디 없애? 고구려 668년. 그랬더니 당나라가 뒤통수를 치네. 원래는 대동강 이남, 지금 여러분 평양 인근에 대동강 맥주 이런 거 들어봤잖아.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로 주기로 했는데 이놈들이 당나라가 완전히 신라까지도 지네 나라로 만들려는 야욕을 보이는 거예요. 야욕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 결국에는 나당 전쟁이 일어나죠. 이 나당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결국 676년에 문무왕, 즉 무열왕의 아들입니다. 문무왕 때 우리가 삼국 통일을 했지만 좀 아쉽죠? 고구려가 삼국 통일해서 영토가 컸을 텐데 신라가 삼국 통일해서 작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는 거. 삼국시대가 700년 유지되는데 그 700년 동안 전쟁한 게 여기서 종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에는 전쟁이 멈췄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되게 발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불국사니 석굴암인 이런 거 있죠? 전쟁을 안 하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선생님이 백제랑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살짝 정리해놨어요. 자, 백제가 처음 망하니까 백제 유민들이 다시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복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 도침. 마지막에 더 이상 흑치상지. 이런 인물들이 백제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백강전투입니다. 여기 보면 부여풍이라고 내가 써놨거든요. 여러분들 백제의 왕족의 성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예요. 근데 당시 백제가 망했을 때 이 백제의 왕자 중 한 명 부여풍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랑 백제는 친했죠. 그래서 일본의 함대를 한 15,000에서 25,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함대를 가지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를 공격해서 싸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당연합이죠. 싸우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백강전투라고 해요. 일본 대 나당연합. 누가 이겼을까? 나당연합이 이겨요. 그래서 백강전투가 패배를 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문을 닫게 된다. 키워드 복심, 도침, 흑치상지, 백강전투 혹은 백촌강전투라고도 합니다. 책마다 달라요. 오케이? 고구려도 키워드 건모장, 고연무 이 인물들이 다시 고구려가 망했을 때 부흥운동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승이라는 인물은요
안승이라는 인물은 그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 보장왕의 아들이에요. 서자입니다. 서자. 근데 보장왕의 아들이거든요. 얘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는데요. 신라가 지원해 줍니다. 왜 그럴까? 왜 신라가 지원해 줬을까? 당시 신라는 누구랑 전쟁 중이야? 나당 전쟁 중이야. 이 당시에 고구려랑 굳이 적으로 둘 필요 없죠.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안승이요. 지금 여기 전라북도 익산 있죠, 옆에. 익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보덕국이라는.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신라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안승이요, 나중에 김씨성 받고요, 신라로 그냥 어떻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신라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당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던 안승을 지원해줘서 신라의 보덕국이라는 나라까지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안승은 신라 사람으로 귀속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야는 진짜 별거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 가야? 김수로. 김수로가 만들어져. 여기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수로가 가야를 만드는데요. 가야는 특이하게요, 따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야들 있죠. 뭐 금강가야도 대가야도 있고 여러 가야들 있죠. 이 가야들의 연맹체였어요. 그런데 왕은 따로 없었어. 근데 반장은 있었어. 그 반장, 첫 번째 반장이 바로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반장은 바로 금광가야입니다. 금광가야가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거든요. 지금의 김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금광가야가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는데, 이때 일본이, 즉 왜가 신라를 침입했을 때 내무랑비 있죠. 그때 광개토대왕이 왜를 쫓아내주죠. 그런데 그때 광개토대왕의 병력이요, 왜 가야 니네들은 왜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괴롭히냐 해가지고요, 가야까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요, 당시 전기가야연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후기가야연맹이거든요. 이거는 고령 지방에 있었던 대가야가 반장이야. 자, 그래서 전기가야연맹은 누가 이끌었다고요? 금광가야. 후기가야연맹은 누가 이끌었다고요? 그 변곡점에 광개토대왕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결국 금광가야는 버풍왕 때 없어지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없어지면서 신라로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자, 밑줄 친 왕, 여왕. 노왕 누구야? 응? 밑줄 친 왕 누굴까? 한번 읽어봐. 거칠부 나오고네. 거칠부 이 사람이 국사, 이거 뭐야? 아까 누구요? 역사책 누구요? 진흥왕. 오케이? 황룡, 우리 뒤에서 배웠죠? 황룡사라는 절도 진흥왕이 만듭니다.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진흥왕으로 해서 다 몇 번이에요? 다 몇 번이야? 몇 번인데? 키워드를 생각해봐. 아까 4번 화랑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4번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이 사이라는 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이거 봐. 이거 여러분들 키워드 찾아봐요. 가에서 키워드 찾아봐. 아까 우리가 그 배운 내용으로 키워드 찾아봐요. 키워드 뭐야? 그렇지, 백강 뭐였어? 아까 백강전투. 백제 망하고 부흥운동할 때 부여풍이 백고잖아. 백강전투. 요거는 키워드가 뭐야? 매소성. 나는 매소성이잖아. 그럼 이건 나당 전쟁 중이잖아. 그 사이 탑 뭐야 이거? 뭔데? 백제 망하고 백제 부흥운동하는 과정이고요. 나당 전쟁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부흥운동했어? 고구려 부흥운동했잖아. 그럼 고구려 부흥운동 누구야? 5번 안승 건보장 나오죠. 그런 시간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백제 660년에 망하고 고구려는 668년에 망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문제 가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은 이런 거 나옵니다. 김해 보면 어디로 가야 될까? 가야 중에 어디? 건강가야. 한번 봐봐요. 답 뭐예요 이거?
저번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은 얘기했죠. 변환 아니면 가야는 뭘 물어본다? 철 많이 나와서 낭랑 왜 수출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낭랑 아까 미천왕이 쫓아내기 전 낭랑. 오케이? 서한편 공격하고 낭랑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문제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요 학습지 수준으로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요 지금 판서 내용으로만. 잠깐 끊고 마지막 3국의 문화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